자, 이제 행렬의 곱셈이야. 우리 덧셈, 뺄셈, 실수배는 실수처럼 했었죠? 그렇죠? 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뺐지? 네, 그리고 실수배도 그냥 모든 성분의 실수배를 해줬죠? 네, 그렇지?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는 우리가 실수처럼 계산해도 됐지? 네, 그렇죠? 그냥 실수처럼 그냥 계산을 해도 된다. 하지만 곱셈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곱셈은 정의부터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엑셀 구조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야. 표 구조를 맞추려고. 우리가 엑셀에서 실제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행렬은 엑셀 구조를 맞췄다기보다 엑셀이 행렬에 대한 곱셈 구조를 맞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엑셀을 가지고 처음 만들 당시에 이렇게 행렬의 곱셈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엑셀도 마찬가지로 곱셈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행렬 A, B가 곱하기를 할 거야. 곱하기를 할 건데,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A의, 여기는 행렬 A가 있죠. 이 행렬의 열의 개수,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그럴 때 곱하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하기가 가능하다. 행렬 A의 I 성분과 행렬 B의 J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을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두 행렬의 A, B의 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냥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A 행렬이 있습니다. A 행렬 1, 2, 3, 4야. B 행렬이 있습니다. 5, 6, 7, 8이다. A하고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두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지. 그러면 곱했을 때 여기 있는 맨 앞에 오는 수가 여기 C라고 합시다. 곱한 값을. C11, C12, C21, C22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기 있는 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일행 일렬은 여기 있는 네, 일행과 여기 있는 일렬을 곱하는 거야. 자, 다시 색깔을 바꿔서 위에 있는 일행과 여기 있는 일렬을 곱하는 거야. 같은 성분끼리. 그래서 1 곱하기 5 플러스 2 곱하기 7. 그러니까 C11은 1 곱하기 5 플러스 2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돼? 일행과 네, 일렬을 곱해서 일렬과 일렬을 곱해서 일행 일렬 자리에 여기다 쓰라는 얘기야. 이게 약속이야. 지금 선생님이 네, 설명하는 거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정의야, 정의. 우리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일행 이열은 C12. 네, 일행 이열은 일행과 이열을 곱한 거야, 이렇게. 1행과 2열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1 곱하기 6 플러스 2 곱하기 8 이렇게 곱한 걸 곱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네, 약속이니까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행 1열은 C21이죠. C12는 했죠. 자, C21은 2행 1열이니까 2행과 1열을 곱하는 거야. 2행과 1열, 3 곱하기 5 플러스
4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거 2행 2열은 C2원이죠. 2행 2열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6 플러스 4 곱하기 8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행렬의 곱셈이라고 한다.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5에서 14 더하니까 19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9야. 다시 쓰면 여기가 19. 그 다음에 1행 2열 6하고 16하고 다음 20이죠? 근데 여기는 22. 2행 1열 15하고 28, 15, 28, 30, 4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행 2열 그럼 18하고 48에 32죠. 그럼 40에서 50이지. 여기는 50. 이렇게 계산하는 걸 행렬의 곱셈이라고 합니다. 주야 이해되니? 네. 자, 지금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주어도 계산을 할 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그래서 자기 위치에 그대로 써주면 돼.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연습 한번 네. 해보세요. 다 됐어요. 다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왜 행렬의 곱셈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표 1은 두 문구점 P표에서 판매하는 연필과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P 문구점은 연필이 120원, 볼펜이 210원이야. Q 문구점은 연필이 130원, 연필이 130원, 그다음 볼펜이 190원이야. 소영이와 민수가 연필을 6자루, 볼펜을 5자루 살 거야. 소영이는 6자루, 5자루, 민수는 3자루, 4자루를 살 겁니다. 내용은 이해가지? 이 표의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소영이와 네. 민수가 P 또는 Q의 한 문구점에서 연필과 볼펜을 구입하는 거야. 그럼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소영이가 P 문구점에서 연필과 볼펜을 사요. 그러면은
연필 120원짜리 6자루, 그 다음에 210원짜리 5자루를 사는 거잖아, 볼펜을. 그렇죠? 네, 이해가지? 그러면은 소영이가 P 문고점에서 연필과 볼펜을 샀을 때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그래서 소영이가 P 문구점에서 산 금액을 하면 120 곱하기 6, 그 다음 플러스 210 곱하기 5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일행 네, 1년 이렇게 곱해야 된다. 이해가지? 네, 그럼 소영이가 Q 문구점에서 그 다음에 연필과 볼펜을 사면 얼마니? 그러면 Q 문구점이니까 이거겠죠? 이행 1년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2행 1년이니까 130 곱하기 그 다음에 6 더하기 그 다음에 190 곱하기 5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네, 이해되죠? 같은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민수야. 민수가 피문고점에서 연필과 볼펜을 샀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곱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120 곱하기 3 플러스 210, 그 다음에 곱하기 4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니? 민수가 Q문고점에서 연필과 볼펜을 샀어. 그럼 이렇게 곱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130 곱하기 3, 그 다음 플러스 190, 그 다음에 곱하기 4 이렇게 줘야지? 네, 이해가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행렬의 곱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어가 혹시 코딩을 할 때, 이제 엑셀을 갖다가 이용할 때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 엑셀을.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행렬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엑셀 구조는 그래서 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대학을 올라가게 되면, 대학 수학과를 가게 되면 서명대 수학에서 전부 다 행렬로 풀어요. 연립방정식도 행렬로 풀고, 그 다음에 직선과 벡터도 행렬을 이용해서 풉니다. 행렬이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근데 이제 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행렬의 구조를 먼저 좀 알아보면, 자, 이제 행렬을 어떻게 곱하는지는 이해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행렬, 이걸 곱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정사각 행렬이야. 이것도 정사각 행렬이야. 일행 일렬 곱한 거를 일행 일렬 자리에 두는 거지? 그렇지? 네, 일행 이열을 곱한 거를 일행 이열 자리에 두는 거지? 이해가죠? 네, 이행 일열을 곱한 거를 이행 일열 자리에 두는 거지? 이행 네, 이열 곱한 거를 이행 이열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곱하기를 할 때는 주어도 그렇게 그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 일행 일열이구나? 그럼 일행 일열 자리에. 일행 이열이구나? 그럼 일행 이열 자리에. 이행 일열이구나? 그럼 이행 일열 자리에. 이행 이열이구나? 그럼 이행 이열 자리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렇지? 네, 써주면 돼.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보자. 일행 일렬을 곱하려면 여기 있는 열의 개수나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그래야 순서대로 짝을 네, 맺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열의 개수와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그래야 곱하기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곱하기가 가능하려면 앞에는 A 행렬은 수열이 아니라 행렬은 A 행렬은 N 곱하기 N 행렬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행렬은 N 곱하기 P 행렬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여기 있는 열의 개수와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행렬은 곱하기가 가능한 거야. 알겠죠? 네, 항상 앞에 있는 행렬엔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은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결과는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면 N 곱하기 P 행렬이 됩니다. 결과는 이게 되는 거야, 결과는. N 곱하기 P 행렬. 자, N 곱하기 P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야. 뭐는 같아야 된다? 항상 뒤에 있는 거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성립한다. 이렇게 같아지만 곱셈이 성립하고 결과는 언제나 n 곱하기 p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적어주세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정사각형렬이 있다고 합시다. A1은 A12, A21, A22 이렇게 정사각형렬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 행렬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할 거야? 근데 여기는 정사각 행렬은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뒤에 있는 행렬은 행의 개수가 두 개야. 그래야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행의 개수가 두 개야. 그래야 1행 1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렇지? 그 다음에 2행 1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네, 2행렬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와 네, 여기 있는 게 같아야 돼. 그래야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럼 결과는 뭐가 돼? 결과는 2 곱하기 1행렬이 되겠죠? 이렇게 곱한 게 결과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 네,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행렬의 곱셈. 자, 행렬의 곱셈 곱해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어떤 얘기야? 1행 1열을 곱한 값이 8이란 얘기지? 네, 그럼 곱해보면 4x 이렇게 되죠? 4x 그 다음에 플러스 0이죠? 이게 8이지? 네, 그 다음에 1행 2열 1행 2열을 곱한 값이 5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1행 2열 곱하면 2x 그 다음에 플러스 y지? 요게 5란 얘기죠? 네, 괜찮니? 그 다음 거 네, 2행 1열 이렇게 2행 1열 곱한 값이 여기 마이너스 4란 얘기죠? 네,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다. 똑같이 나오겠죠? 네, 네,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행 2열을 곱한 거, 그게 1이란 얘기지? 그래서 네, 2행 2열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y죠? 이게 1이란 네, 얘기지?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는 2죠? 네, 여기서 넘어가면 3이니까 y는 1이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죠? 주야 이해되지 이거? 위에 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들려요? 음, 이해돼요? 음, 그럼 2번도. 2번은 실수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여기는 2, 여기는 2x 이렇게 곱하기야.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0 되겠죠? 그래놓고 똑같이 곱하는 음, 거죠? 1엔 1열 곱한 값 이거나 1엔 1열 곱한 값이랑 같다는 거지? 아, 음, 이건 곱하기가 아니네. 빼기네. 그치? 뺀 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먼저 빼야 되겠네. 자, 여기는 왼쪽이 어떻게 됩니까? 2에서 빼는 거니까 2 플러스 2y지? 2 네, 곱하면 2x죠? 2x 네, 마이너스 3이죠? 네, 같은 위치끼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건 마이너스 2죠? 이거는 0에서 네, 플러스 1이니까 0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네, 자, 이거는 자 1의 1열 그럼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1의 네, 2열 그러면 3x죠? 그 다음에 네, 2의 1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2행 2열 그러면 3 마이너스 y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같은 위치끼리 같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2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은 3x다. 마이너스는 똑같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y는 1이다. 그럼 y는 2겠죠. y가 2면 x는 어떻게 돼?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이죠. 네, 예.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2면 성립하죠. 이렇게 하는 네, 얘기야. 어렵지 않지? 곱하기만 하지 않으면 되죠. 네,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똑같으니까 2번을 해볼까요? 했어요. 음,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1, y는 2, 오케이. 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행렬의 거듭 제곱이야. 행렬의 거듭 제곱. A제곱은 A 곱하기 A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럼 A 세제곱은 앞에 있는 A제곱에다 또 A를 곱하면 되지. 네, 그렇죠? 또 한 번 더 A를 곱하면 A 네제곱. AN 플러스 1은 AN승에다 A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네,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의 M승, 그 다음 A의 N승, 그럼 A의 N 플러스 N승.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면 되겠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네, 그렇죠? 행렬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오케이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아까 설명했던 내용대로 행렬이 곱하기가 가능하려면 A의 열의 개수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A행렬이 이렇게 생겼어. A11, 그 다음 A12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는 뭐야? 1 곱하기 2행렬이죠? 네, 그렇죠? 근데 또 A를 두 번 곱할 건데 A1은 또 A12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는 열의 개수가 두 개인데 이건 행의 개수가 하나잖아. 그렇지? 네, 이것도 1 곱하기 2행렬이잖아. 그치? 그럼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다르죠? 네, 그럼 이거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네, 않아. 곱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네, 곱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지수 네, 법칙도 성립하지 않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네, 당연히 여기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 성립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네, 곱하기 곱셈에 네, 대한 성질이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행렬이 거듭제곱. 자, 우리는 이제 정사각 행렬일 때, 자, 이와 같이 행이 두 개, 열이 두 개인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A11, A12, A21, A22 이렇게 생긴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정사각 행렬에서 이렇게 대각선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대각선을 우리가 행렬에서 주대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대각선은 꼭 알아둬야 돼. 마찬가지로 행렬의 3차 정사각 행렬이야, B가. 그러면 B11, 그 다음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이름이 대문자니까. B11, B12, B13, 마찬가지로 B21, B22, 그 다음에 B23, 그 다음에 B31, B32, B33. 그랬을 때 행과 열이 같은 거,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거, A1은, B1은, B22, B33, 행과 열이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주대각선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되셨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n차 정사각 행렬이든 모든 정사각 행렬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주대각선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야?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거죠, 성분이? 그렇죠? 네,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성분을 우리는 주대각선이라고 한다. 몇 가지 됐습니까? 네, 몇 가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뭐를 뜻하냐면 우리가 숫자에서 1의 역할을 하는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숫자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1은 어떻게 되지? 어떤 수를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죠? 네, 어떤 수든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네, 숫자에서 1은 어떤 수를 곱하든지 자기 자신이 나와. 거기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걸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행렬은 뭐냐면 이걸 단위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숫자에서 실수해서 1의 역할을 하는 거야. 실수해서 1의 역할을 하는 걸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행렬은 뭐냐면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을 뭐라고 한다? 단위행렬이라고 해요. 주대각선이 1이야. 주대각선이 1이고 다른 모든 성분이 0인 거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단위행렬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가니? 네. 이거는 이제 정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단위행렬은 A행렬이 A, B, C, D야, 이렇게. 근데 단위행렬을 곱했어, 이렇게. 1, 0, 0, 1. 이렇게 곱했어. 그래서 A행렬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A행렬이 돼요. A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의 역할을 하는 거야. 곱하나 마나한 거지. 실제로 곱해봅시다. 그래서 1행 1렬을 곱하면 A만 남죠? 0이니까 쓸 네. 거 없죠? 1행 2열을 곱하면 앞에 건 0이니까 뒤에 거 B만 남죠? 네. 2행 1렬을 하면 그 다음에 앞에 거 C만 남죠? 네. 2행 2열을 하면 뒤에 거 D만 남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A가 되지? 그러니까 네. 여기 있는 단위행렬은 곱하나 마나한 행렬,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항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뭐다? 단위행렬이야. 우리가 이제 실수에서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1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거꾸로 2하고 A를 곱해봤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1, 0, 0, 1이야. 이거하고 A, B, C, D야. 이거하고 이렇게 곱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1행 1열, 그럼 A죠. 1행 2열, 그럼 B죠. 2행 1열, 뒤에 것만 나오니까 C죠. 2행 2열, 그럼 뒤에 것만 나오니까 D. 이것도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런 얘기야. A가 된다. 그래서 단위행렬은 곱하나 마나한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네. 괜찮지?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단위행렬에서 성분 하나만 다른 경우죠? 여기는 A행렬을 보면 이 행렬은 성분 하나만 단위행렬하고 다르잖아. 그렇지? 단위행렬에서 성분 하나만 다른 거야. 주아야, 이해가? 네. A행렬을 봤더니 단위행렬하고 비슷해. 그렇죠? 1, 0, 1 이건 단위행렬하고 똑같은데 여기만 성분 하나가 달라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듭제곱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A제곱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A제곱. 그러면 1, 0, 1, 2에다가 똑같이 1, 0, 1, 2를 두 번 곱하란 얘기지. 네. 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네. 이거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똑같은 방법으로 1행 1열. 그럼 1이겠죠? 괜찮니? 그 다음에 네. 1행 2열. 그러면 2에다가 2니까 4죠?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에 2행 1열. 그러면 어떻게 되니? 0이죠? 앞에 거 0, 뒤에 거 곱해도 0이죠? 2행 네. 2열. 이렇게 곱하면 앞에 건 0이니까 뒤에 거 1만 남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똑같아져. 곱해도. 근데 요 자리만, 여기는 2가, 요 자리만 2 플러스 2가 되지? 네. 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A 세제곱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되죠? 네. A 제곱이 1, 2 플러스 2,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1, 2, 0, 1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규칙을 찾는 거야. 그래서 1행 1열 곱하면 1이죠. 마찬가지 다른 것부터 다 해보면 2행 1열하면 0이죠. 2행 2열하면 1이지. 세 성분은 똑같아. 문제는 1행 2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1행 2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럼 2에다가 2 플러스 2니까 2가 세 번 더해지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규칙이 뭐냐면 여기가 2면 여기는 2 곱하기 2라는 얘기죠? 여기가 3이면 여기는 3 곱하기 2라는 얘기지? 네. 그렇니?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A의 n승은 어떻게 되겠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A의 네. n승도 세 성분은 똑같을 거고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된다? n 곱하기 2가 되겠지?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A의 200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잖아. 그렇죠? A의 200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그럼 이건 세 성분은 똑같고 이 앞에 있는 건 200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400이니까 답은 402겠지? 네.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자, 조금 적어주세요. 외울 거 외우시고. 자, 우리 정사각 행렬에는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다. 단위행렬은 정사각 행렬에만 있는 거야.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행렬은 숫자 1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렬이든 단위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곱하나 마나하는 수니까 숫자 1이죠. 이렇게 단위행렬의 모양에서 세 개 성분이 갖고 나머지 하나가 다를 때야. 그럴 때는 이런 규칙을 가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규칙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내용 이해 갑니까? 네. 음. 그래서 항상 단위 행렬에서 세 개 성분이 같고 나머지 하나가 다르면 항상 이런 규칙을 가지니까 몇 번을 해봐야 돼. 그래서 A제곱 A3승 이렇게 보면 규칙이 나오겠죠? 네. 규칙을 외워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어? 이번에는 단위행렬에서 요 세 개가 같죠? 요거만 다르잖아. 그렇지? 이해 가니?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몇 번 해보란 얘기죠? A 제곱은 A 곱하기 A다. 이렇게 해보란 얘기지? 그래서 네. 101, 5다. 한 번 더 하면 101,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1행 1열 하면 1이죠? 1행 2열 하면 0이죠? 이해가지? 그 다음에 네. 2행 1열 하면 어떻게 돼? 5 플러스 5지? 네. 2행 1열 하면 다시 1이지? 네. 아까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뭐를 할 수 있어? A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 1, 0, 1은 똑같고 여기는 5, n 곱하기 5가 나오겠죠? 네. 음, 괜찮니? 그래서 2 네. 곱하기 1 전부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하고 네. 똑같으니까. 그쵸? 아, 이런 거듭제곱에 대한 규칙을 갖는구나. 이런 얘기지. 자, 네. 120-2번 해보세요. 그럼 똑같이 규칙을 찾아줘야겠지, 주아야? 그쵸? 네. A 10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B 10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규칙을 찾아주면 된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걸, 주대각선에서 세 개야. 근데 이거는 주대각선 위치에 있죠? 네. 그쵸? 이렇게 세 개는 똑같은데 이것도 주대각선 위치에 있어. 주대각선 위치에 있을 때는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는 네. 그냥 NA였잖아. 그치? 근데 이건 NA가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돼. 한번 해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했어요. 음, 얼마입니까? 60일 00 30일 자, 다시 불러보세요. 얼마? 60일 00 30일 60일 00 30일 30일. 왜 60일이야? 아니야. 달라요. 자, A가 1003이야. 그럼 A 제곱은 1003, 1003 이렇게 되죠. 그렇지? 네, 주어에 한번 곱해볼까? 자, 1엔 1열 1이죠? 1엔 2열 0이죠? 네, 2행 1열 0이죠? 네, 2행 2열 그럼 얼마입니까? 3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럼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다시 A를 곱해야죠. 그러면 100 3의 제곱에다가 다시 100 3을 곱해야죠. 괜찮지? 네, 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1행 1열 1이죠? 1행 2열 0이죠? 2행 1열 0이죠? 네, 2행 2열 그럼 앞에 건 0인데 3의 세제곱이 되지?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가 제곱이면 여기도 제곱이 나오지? 여기가 세제곱이면 여기도 세제곱이 나오죠? 네, 괜찮지? 그래서 점점점 A의 N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N제곱이 되면 나머지는 똑같고 100, 여기는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A10승은 A10승은 100, 그 다음에 3의 10승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는 거지?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교해보자. 자, 이번에는 B는 어떻게 생겼어? 앞에 여기가 0, 2야. 0, 0, 1 이렇게 됐죠. 그럼 B제곱은 두 번 곱하니까 2, 0, 0, 1이지. 마찬가지 2, 0, 0, 1이야. 주대각선이 다른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것들 보면 1행 1열을 하면 2의 제곱이 되죠? 네, 2행 2열을 하면 0 되지? 네, 2행 1열을 하면 이것도 0이죠? 네, 2행 2열을 하면 1이죠? 네, 근데 이 자리만 2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네, 그럼 점점점 b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2의 n제곱,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b의 30승은 여기가 2의 30승이 되겠지? 그리고 0, 0, 1 이렇게 되겠네? 네, 괜찮니? 그래서 이거와 이거 더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A의 10승 플러스 B의 30승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자, 그러면 2의 30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3의 10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괜찮지?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한번 쭉 써주세요. 그래서 주대각선이 다른 숫자일 경우에는 거듭제곱이 되고 주대각선 위의 성분이 만약에 다른 숫자 0이 아닌 성분이 될 때는 그럴 때는 그냥 NA가 됩니다.
맛있어요. 음, 내용 이해되지? 네, 자, 요거 두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주대각선일 때는 거듭제고, 주대각선이 아니면 그 다음에 NA 이렇게 됩니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야.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 자, 일단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행렬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순서가 안 바뀌죠. 교환 법칙은 네, 순서가 바뀌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결합 법칙은 앞에 거를 먼저 곱할래, 뒤에 거를 먼저 곱할래. 순서는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순서만 안 바뀌면 성립해요. A를 앞에다 곱했으면 A를 앞에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바꿔서 쓰면 안 돼. 교환 네,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자, 이것도 분배 법칙을 하는데 뒤에다가 곱했으니까 C를 항상 뒤에다 써줘야 됩니다. 네, 이해되죠? 순서가 중요하다. 실수배는 상관없어. 숫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배는 앞에서도 했잖아. 덧셈 뺄셈 할 때도 그럴 때도 성립했으니까 실수배는 아무데나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그래서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교환법칙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가 여기 예를 들어놨죠.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돼요. A 행렬이 이거야. B 행렬이 이겁니다. 그럼 AB 행렬이다. 그럼 AB 행렬은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치? 네, 맞아? 근데 BA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같니? 이건 0이고 이건 아니요. 1이죠? 이거는 0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지? 다르잖아. 같을 수가 없죠? 네, 성분이 바뀌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교환 법칙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 가죠? 그렇죠? 네, 근데 교환 법칙에 성립하지 않는데 뭐일 때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행렬일 때는 성립합니다. 아까 단위행렬 설명했었죠? 단위행렬일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곱셈이라는 교환 법칙이. 단위행렬은 숫자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에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나와.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두 행렬 중에 한 행렬이 단위 행렬이면 단위 행렬일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곱셈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곱셈에 대한 성질. 1번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는 성립한다? 단위행렬일 때는 성립한다.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곱셈 법칙도 성립하지 않아. 곱셈 법칙,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 어떻게 했었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계산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해. 지수 법칙은 성립하니까 a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야. 그럼 이렇게 하면 순서 바꾸면 안 되죠? ba죠. 그럼 이렇게 하면 플러스 b제곱이죠. 근데 ab와 ba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합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죠. 네, 교야 이해 가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곱셈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곱하면 얼마니? 하고 물어봐. 그럼 a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입니다. 그럼 틀려. 알겠지? 네, 모든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곱셈 법칙을 쓰면 틀립니다. 네, 이게 가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a 마이너스 b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 하면 a제곱, 그 다음 거 하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 거 하면 마이너스 ba, 그 다음 거 하면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네,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모든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얘기야. 3번은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만약에 행렬 하나가 단위행렬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단위행렬일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잖아. 그렇지? 행렬 하나가 단위행렬이면 교환 법칙이 성립했죠? 네, 단위행렬이면 성립해. 그래서 단위행렬일 때는 단위행렬일 때는 뭐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뭐도 성립해? 곱셈 정리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 행렬일 때는 이렇게 제곱을 하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2는 쓰나 마나 상관이 없어. 자, 다시 2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쓰는데 자, a제곱은 그대로 a제곱이고 여기는 2는 곱하나 마나야. 숫자 2라고 똑같아. 그래서 2a 이렇게 쓰면 되고 2가 숫자 2라고 똑같으니까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만 써주면 돼. 그래서 2제곱이나 2세제곱이나 2네제곱이나 점점점 2의 n제곱이나 전부 다 2입니다. 네, 그리고 A2나 또는 2A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2는 곱하나 말하니까 A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곱셈에 관한 성질이야. 좀 적어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좋아요. 음, 곱셈에 대한 성질 쭉 있습니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분배 법칙도 성립하는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다 됐죠? 행렬의 곱셈에서에 대한 주의점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모든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중 맞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A, B의 N승은 A, N승, B, N승 이렇게 쓰면 안 되죠? A, B의 N승은 어떻게 써야 돼? A, B를 N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A, B 또 곱하기 A, B 또 곱하기 A, B 그냥 이렇게 써야 돼. 그쵸? 그 네, 다음에 곱셈 법칙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곱셈 법칙 성립하지 않아. 이것도 곱셈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그럼 이거는 전개해서 그냥 네, 이렇게 써줘야 돼. AB하고 BA하고 달라요. 그렇죠? AB하고 BA하고 달라. AB하고 BA가 다르니까 그대로 써줘야 돼. 네, 지호야, 이해 가죠? 네, 오케이. 아, 2번 보세요. 자, 곱셈에 대한 성질 항상 나오는 내용이야. 자, A하고 B를 곱했더니 0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수해서는 어떻게 돼? A하고 B를 곱했을 때 0이면, A, B를 곱했을 때 0이면, A는 0, 그 다음에 또는 B는 0, 이렇게 풀죠? 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항상 이렇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는 A는 0 또는 B는 0이면 A, B가 0이야. 하지만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는 0 또는 B는 0이면 A, B가 0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성립해. 둘 다 0이면 곱한 값도 0이야. 그래서 이거는 성립해.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 이게 역이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거야. B가 이거야. 그래서 A, B 곱했어. 그럼 1행 1열 0이죠. 0이야. 1행 2열 0이지. 2행 1열 0이지. 2행 2열 0 나와.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곱했더니 0이야. 하지만 둘 다 0인 것은 아니죠. 그치? 둘 다 네, 0이 아니어도 곱하면 0이 되는 게 있다는 거지. 네, 주야 이해 가죠?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뭐야? 둘 다 0이면 곱한 것도 0이다. 이거는 성립해. 그치?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곱셈 법칙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 밑에 것도, 여기 나오는 내용은 거의 외워두세요. 곱셈에 대한 성질도 항상 나오는 내용이다. 자, 이와 같이 행렬의 곱셈에서는 A, B는 0이지만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둘 다 0이 아니면서 곱하면 0이 되는 이 두 행렬을 뭐라고 한다? 영인자라고 한다. 둘 다 0이 아닌데 곱해서 0을 만드는 행렬, 그런 걸 우리가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행렬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행렬에서는 영인자가 존재해. 0이 아니면서 곱하면 0을 만드는 행렬, 그런 걸 영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지 않아? 모든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다. 그 말은 A는 B 또는 A는 C다. 성립하지 않아. 그렇죠?
AB가 네,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인 것은 아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 AB와 AC가 같아. 근데 0인자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B는 C니냐고 물어봤어.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 AB는 BC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해서는 양변을 A로 나눴죠? A로 나눠서 B는 C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성립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곱해서 0이 되는 행렬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0인자가 있기 때문에 곱해서 이렇게 곱셈 법칙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곱하기는 안 된다는 거야. 곱하기는. 방정식처럼 풀면 안 됩니다. 곱하기는. 단위행렬이 있을 때만 곱하기가 성립해. 곱셈 법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에서는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네, 줘야 이해되죠?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B가 0이면 BA가 0이니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바꾸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그치? 바꾸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할 때는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만 성립하는구나. 그 뜻이야? 네, 얘 가죠. A제곱이 0이면 A가 0이니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 곱해서 0이 되는 0인자가 있어. 0이 아닌데 두 개를 곱하면 0을 만드는 행렬이 있어. 그런 걸 0인자라고 그래. 0인자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야. 네, 여기 있는 거 쭉 한번 정리해서 외우세요. 네, 오지선다형으로 다음 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시겠죠?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행렬의 곱셈이 가는 성질. 선생님 아까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근데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는데 그럼 무슨 말일까? 원래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곱셈 법칙이 성립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곱셈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셈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원래는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한다면 이 뜻이야. 그러니까 AB는 BA와 같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AB를 구하고 그다음 BA를 구해서 같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AB는 1행 1열, 그 다음 XY지, 그 다음에 1행 2열, 4, 그 다음에 플러스 4X죠. 2행 1열, 0이고 3Y죠. 2행 2열,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플러스 12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A야. BA니까 순서 바꿔야죠. 그래서 0, 4, Y, 4 이거하고 A니까 1, X, 1,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1행 1열, 그러면 4죠. 1행 2열, 그러면 12죠. 2행 1열, 그럼 Y 플러스 4죠. 2행 2열, 그러면 XY 플러스 12겠죠. 이 두 개가 같다. 그럼 XY가 얼마니? 이 뜻이에요. 네. 두 개가 같으려면 같은 위치의 성분이 같아야 되니까 XY는 4지. 그 다음에 4 플러스 4X는 12죠. 그 다음에 3Y는 Y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xy 플러스 12는 16이라는 뜻이죠? 괜찮지? 그럼 풀 수 있는 거 이거 풀면 되죠? 그럼 4x는 넘어가면 8이니까 x는 2네. 그 다음 네. 여기서 넘어가면 2y는 4니까 y는 2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지, 주아야? 곱셈 네.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한다는 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이 뜻이야. 들어가서. 자, 이거 항상 나오는 거니까 21-2번 해봅시다. 번 121-2번. 2번이 4번? 네. 오케이. 그럼 121번을 해보자. 한 번쯤은 하는 게 좋겠어. 왔어요. 음, 얼마입니까? 음, 3? 주어야 3? 네. 오케이. 자, 단위행렬. 아까도 이미 설명했죠.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주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1인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해.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돼.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거. 그런 거를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행렬은 어떻게 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단위행렬은 숫자 1에 해당한다. 어떤 것도 자기, 단위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위행렬은 숫자 1이니까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죠. 그래서 단위행렬도 몇 번을 곱해도 단위행렬이 된다. 이 뜻이야. 주야 네. 이해가죠? 그리고 단위행렬의 한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단위행렬은
모든 곱셈 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이것도 네, 이해가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당연히 모든 곱셈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K-밀탄 정리는 0이 되는 2차 행렬식을 구한 건데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일단 여기서는 제외할게요. 학기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야. 네, 자, 행렬의 거듭제곱. 자, 행렬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A 행렬이 주어졌는데 A의 2025성, A를 2025번을 곱하래.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네, 반드시 몇 번을 곱하면 규칙이 있다는 얘기겠지? 네, 아, 그렇잖아. 설마 2025번을 곱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몇 번을 곱하면 규칙이 생기니까 규칙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지. 그래서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이거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본 거야. 자,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1행 1열. 앞에 거는 1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죠? 네, 괜찮죠? 1행 2열. 앞에 거는 마이너스 3, 뒤에 거는 6. 그럼 3이죠? 네, 그 다음에 2행 1열. 앞에 거는 1, 뒤에 거는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2행 2열. 앞에 거는 마이너스 3, 뒤에 거는 4죠? 그럼 1이지? 괜찮니? 이렇게 됩니다. A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바뀌네. 그럼 A 세제곱은 A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에다가 A가 뭐지?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의 1열 앞에 거 마이너스 2, 뒤에 거 3, 1이죠. 그 다음에 1행 2열 앞에 거 6, 뒤에 거 6, 앞에 거 6, 그냥 뒤에 거 마이너스 6, 0이네. 2행 1열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1, 0이네. 2행 2열 그럼 앞에 거 3, 뒤에 거 마이너스 1이죠? 네, A 세제곱을 했더니 뭐가 돼? 단위연열이 됐네. 그치? 네, 몇 가지 얘가지. 그럼 A 네, 세제곱이 단위행렬이 됐으니까 이와 같은 A 세제곱은 몇 번을 곱하든 다 단위행렬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A의 1승은 A야. 그렇죠. A니까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A제곱은 A제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근데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야. 그렇죠? 1, 0, 0, 1이 나와. 그럼 A 4제곱은 A 세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단위행렬은 곱하나 마나니까 다시 A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A 5제곱은 A 제곱이 되겠네? 한 번 더 곱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A 네, 6제곱은 다시 단위행렬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개씩 반복돼? 3개씩 반복된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행렬이 3개씩 반복되니까 지수를 3으로 나누는 거야. 2025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6, 18, 그 다음에 22, 37에 21, 15, 그럼 35, 15 나누어 떨어지죠? 네, 나누어 떨어져. 그래서 A의 2025는 A 세제곱에 얼마가 돼? 675승이 되는데 A 세제곱이 2니까 2의 675승은 똑같이 2가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니까 단위행렬이니까 모든 성분의 합은 이겠지? 네. 이렇게 풀으란 얘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주세요. 했어요. 여기 거 122-1번 풀어보세요.
알았어요. 얼마입니까? 6, 6.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2번 하나 더 해보세요.
잘 안 나와? 네, 자, 몇 번을 해봐야죠? A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1행 1열. 앞에 거 곱하면 1, 뒤에 거 곱하면 1, 2죠? 1행 2열. 그러면 마이너스 1, 1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2행 1열. 그러면 마이너스 1, 1이니까 0이죠? 2행 2열. 그러면 1, 1이니까 2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네, 그러면은 이거 실수배니까 앞으로 빼내면 1, 0, 0, 1 이렇게 되지 않니? 네, 그러면 뒤에 게 단위행렬이니까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단위행렬은 몇 번을 곱해도 단위행렬이니까 A 제곱이 이거면 그러면 A의 500승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는 A 제곱에 250승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거는 A제곱이 2니까 이거에 250승 이렇게 써도 되겠네?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 2를 갖다가 250번 곱하는 거니까 2에 250승, 그 다음에 단위행렬에 250승 이렇게 되는데 단위행렬은 몇 번을 곱해도 단위행렬이니까 2에 250승, 2에 250승 단위행렬 이렇게 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에 250승, 그 다음에 0, 0, 2에 250승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2에 2 곱하기 2에 250승이지? 250승. 그렇죠? 2 하나 더 곱했으니까 2에 251승이겠네? 네, 그럼 K는 251이겠죠? 괜찮니? 네, 네, 오케이. 자, 행렬. 계산 다 끝냈습니다. 일단 교과서 변형 문제 보내줄게. 네, 숙제로 그거 푸시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 이차함수 안 했다고 그랬지? 네, 이차함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이차함수 끝내고 그래서 이차함수 하고 나면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월수금에 3번 할게요. 네, 그래서 3번에서 시험 대비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